하나 떨어졌는데 나온다. 아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드디어 저의 메인 필드 소양호 첫 출조를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소양호 신남권에 있는 한 골짜기이고요. 지금 현재 소양호 본류권은 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배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그런 포인트고, 지금 거의 최상류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내려올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 이미 붕어는 꽤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저는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 자리를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물 앞에까지가 전부 얕은 수초대라 낚시가 할 수가 없는 자리라서 그 얕은 수초대 끝자락까지 좌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제 왼쪽으로 앉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그 같은 라인을 맞춰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좌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저 자리는 그 수초대, 이제 수심이 뭐 거의 발목 조금 더 오는 그런 얕은 수초대의 끝자락에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물골이고요.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지형을 보면 그 물골이 앞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골을 왔다 갔다 하는 붕어를 노리는 그런 낚시가 되겠고, 자, 물골 어느 쪽을 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낚시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이번 편과 다음 편, 그리고 그 다음 편까지 해서 총 3편에 걸쳐서 이번 출조의 낚시를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양호는 뭐 제가 늘 올 때마다 매년 보여드리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불어오는 바람조차 아름답고, 공기도 아름답고, 물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오늘 조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바람을 대응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붕어는 나옵니다. 지금 포인트 주변으로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붕어는 나오고요. 투척을 좀 잘 해주면 붕어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지 낚시는 낚싯대가 좀 중요합니다. 투척이 잘 되는 그런 낚싯대, 제압이 잘 되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좀 더 여러가지 환경에 잘 대응해서 낚시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햇살이 뜨겁습니다. 노지 낚시에서 파라솔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모든 세팅을 마치고 좌대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오늘은 18척의 낚싯대를 사용할 겁니다. 왜 짧은 대로 그 앞에 있는 물골을 노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그쪽이 아닙니다. 요건 이제 제가 다음 편 아니면 그 다음 편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기들이 물골이라도, 같은 물골이라도 바깥쪽으로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잘 찾아서 낚싯대 척수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낚시거든요. 요거는 근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그거는 낚시를 하면서 지형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떡밥은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수심이 여기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낚시를 할 거고, 굳이 막 이렇게
잡어들을 뚫어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잡어와 함께 고기를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생각보다 그 어떤 큰 포테이토만 하는 밥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잔분이 있는 밥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오늘은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양호에서 늘 보여드리는 그 모로코라는 그 이제 몰개라고 하는 그 잡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양호 그리고 우리나라 댐에는 근데 여기는 붕어도 같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붕어가 집어가 되면 입질 들어오는 빈도수가 이제 붕어 빈도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사마 레시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8척으로 이제 물골의 바깥쪽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노리는 물골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언덕이고요. 그러면 저 앞에 보이는 버드나무 언덕으로 이제 올라타는 거거든요. 언덕까지 가려면은 조금은 더 길어야 되지만 어쨌든 거의 언덕 가기 바로 직전 정도에 떨어뜨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18척으로 바깥쪽 라인을 노리는 걸 합니다. 붕어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면서 물골을 타고 올라오는데 물골이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V자 아니면 S자로 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는 바깥쪽을 타는 고기를 노려야 되는 자리라서 18척으로 낚시를 시작을 했고요. 자, 저렇게 찌가 밀려 들어가는 입질은 뭐 간혹 붕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잡어, 이제 몰개, 모로코인 경우가 많고요. 계속 그런 입질도 적극적으로 취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의 붕어가 탁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지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일단은 한 곳에 계속 투척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그 투척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낚싯대가 길수록. 그래서 좀 낚싯대도 투척이 잘 되는 낚싯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히 대고 낚시를 하는 거고요. 수심은 1.8m 정도 됩니다. 자, 계속 이제 기다려 주는데 잡어의 활성도가 심하다면 찌가 춤을 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춤을 추지 않거든요. 붕어가 많이 들어와서 놀기 때문에 히트.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야야야. 우와, 야. 우와, 자야. 대떡이다, 대떡. 우와, 씨. 우와. 이야, 쥐기네. 와, 나이스 사이즈.
죽여줍니다. 43. 지금 왔어요. 내려와요 이제. 자, 역시 소양호 붕어가 힘도 좋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지금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게 탁 떨어져 주진 않았죠. 네, 전반적으로 탁탁 찍어주는 입질도 간혹 있었지만, 이 포인트는 일단 새롭게 올라와서 막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이 아니라 요 안에 갇혀서 계속 도는 저수지 같은 붕어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질이 팍팍 끊어져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잡어들의 입질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좀 묵직하게 떨어져 주다가 움직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챔질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람이. 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찌도 밀리고요, 채비도 밀리고요, 그리고 바닥에 저렇게 약간의 어떤 그 삭은 풀들이 올라옵니다. 네, 저런 것들을 낚시를 통해서 계속 아이고,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냐. 제거를 해주면서 낚시를 하면 입질을 받는데 더 좋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입질이 조금 까탈스러운 이유도 깨끗한 바닥과 지저분한 바닥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붕어는 먹이 활동을 하고 먹고 나오지만 조금 까칠한 입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살짝 띄우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루 동안 낚시를 해본 결과 띄우면 먹지 않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또 뒤에 가면 다음 편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바닥권에 안정적으로, 왜냐면 바람 많이 불고 대류가 있기 때문에 띄워서 집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히트. 그러니까 지금 잡어들에게 줄 건 주고 남길 건 남겨서 붕어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특히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자, 지금 물골로 올라타는 그 붕어들,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골로 내려갔다가 상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붕어들을 한 곳에 묶으면요, 지금 저렇게 연타로 고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물골 낚시의 매력. 땅땅하게 잘생겼네. 역시 소양호 떡붕어. 자, 잡어들의 건드림을 최대한 뚫어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바닥까지는 충분히 떡밥이 내려갑니다. 네, 바닥에 안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명확한 붕어의 입질을. 히트. 힘새 좋습니다. 붕어들이 역시 그 댐붕어라 그런가 땅땅하고요, 걸었을 때 그 훅 하는 그 묵직함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또 가고 싶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또 가고 싶네요. 자, 지금 사용하는 찌가 아주 묵직하고 좀 큰 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큰 찌를 쓰는 이유가 일단 바람, 대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입질이 좀 약하다고 해서 작은 찌를 쓰면 표현이 더 좋게 나온다? 아닙니다. 어우, 사이즈 좋네요. 제 주변에 하시던 분들이 뭐 4푼대, 3푼대 저푼 찌를 사용을 했는데도 입질은 똑같았고 오히려 입질을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밀리기 때문에 큰 찌로 짧게라도 명확하게 들어오는 입질을 챔질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노지에서는. 아유. 자, 붕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찌가 밀려도 계속 같은 구간에. 그러니까 올라온다니까 애들이. 근데 막 미친듯이 올라온대. 6시 넘어가면. 자, 오후 6시가 넘어가면요, 하류 쪽에서 상류로 붕어들이 올라타는데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피크 타임에는 저렇게 꾸준히 오히려 더 열심히 밥질을 해서 올라오는 붕어들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골 낚시는 한 마리 뛰었다. 한 마리 뛰었다. 붕어들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붕어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밥질을 열심히 해서 지나가는 붕어에 몇 마리라도 묶어내야 됩니다. 아, 히트. 자, 입질이 좀 좋아지네요. 아무리 밥질을 해도 지나갈 붕어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50마리가 올라오면 그 중에 대여섯 마리는 잡아내야 꽝을 치지 않겠죠. 아, 소양호 역시 짜릿합니다. 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열심히 집어를 하고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계속 나와주네요. 사실 다음날 오전까지 거의 30마리에 육박하는 멋진 붕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조는 여러분들께 좀 오랫동안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2편에 3편 정도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으헤이. 밥이 하나 떨어졌어. 자, 던지다가 밥이 하나가 떨어졌네요. 그냥 한번 목내림 시켜봅니다. 이미 던진 거. 수심이 낮고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투척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히트. 하나 떨어졌는데 나온다. 아야. 자, 거의 바닥에 안착되기 직전에 그 밥 하나를 받아 먹네요.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소양호 붕어가 힘이 좋습니다. 당당하고요. 야야야야야. 우와, 또 힘이. 야야. 우와. 팔 빠지겠네. 팔 빠지겠어. 와, 힘 좋다. 어우, 사이즈 좋아. 우와. 자, 멋진 붕어 계속 나와줍니다. 다음 편에 늦은 오후 낚시와 밤 낚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붕어와 함께